자, 일단은 캠트로스입니다.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시장 낙폭 1.9%에 뭐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다 주구장창 깨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쪽의 선물 반등은 아랑곳 없이 일본 쪽이 2.67%까지 좀 낙폭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중국을 여기다 또 갖다 붙인다거나 한다면은 진짜 그건 아닌 거죠. 중국 뭐 1%대 보합권 수준의 등락 범위인데 하여간에 굉장히 이제 그 버겁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건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시장 방향성 자체를 개정 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윗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요 부분을 좀 잘 이겨 나가자. 그래서 주력주들에 대한 기준점들부터 해서 스윙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뭐 단기 공략주 다 설정을 해서 좀 올려놔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버겁고 힘들지만은 뭐 현대차의 20만 원 이하라든가 기아의 8만 원 이하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말도 안 되는 10만 원 공방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쪽에 17만 지금 뭐 6천 원 이런 기준에서는 어쨌든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게 옳겠습니다. 비중 유지, 편입 기준. 그런 나머지 수행 종목 기준. 근데 이제 그나마도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프로그램 매수 이외의 자체적인 수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JP모건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일자별로 볼 때 어제도 매도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이제 매수위로 끝났거든요. 누적 수급이 많아요. JP모건 쪽이 보시는 것처럼 뭐 3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쪽인데 그렇게 쉽게 이제 뭐 지금 자락에서 차익 실현하거나 혹은 물량을 던져놓는 흐름은 아닙니다. SM도 어제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밀린 폭이 좀 과한 거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또 두산 피어스를 5만 원 이제 막 돌려놨는데 또 SK 아이테크놀로지의 흐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어렵고 버거운 수준이긴 한데 그나마도 몇몇 종목에서 좀 방어력 잡아가고 있는 그 기준 정도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력주나 수익 종목, 뭐 단기 공략주가 많이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방 안에서 캠트로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캠트로스 기준에서의 복귀. 나머지 이제 나중에 기준에서도 그런 종목군들을 다 들여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크라크라 선생님께서 캠트로스 13.89%의 수익 범위라든가 여기서 치고 들어올릴 때 이게 이제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 한 차례 들어올리는 그 저 흐름 속에서도 15% 등락해서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한번 이제 들여다본 기준이 있었죠. 캠트로스 또 일반 그 방에서도 캠트로스에 대해서 일반 회원님들이 기존에 이제 좀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시고 전략 기준 설정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차트 보면서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시금 만약에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지지라인 확인하고 다시 되돌리는 흐름 연출이 된다면 이제 15% 등락 범위까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캠트로스를 아까 이제 줄을 한 차례 캠트로스를 다른 종목에서도 그렇군요. 줄을 한 차례 거놨었는데 5분봉 기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전의 기준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상한가가 이제 30%로 확대가 됐잖아요. 확대가 되던 그런 시점 2015년 6월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그 시점 기준에서는 이제 그 이전의 기준에서는 또 HTS, MTS가 발달되기 전의 기준에서는 거래량을 보면서 많은 거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본다 그랬죠. 거래량 그리고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근데 이 이동평균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21선까지를 단기선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21선도 단기선이 아니죠. 중기선이 돼버렸죠. 5일선, 뭐 11선 정도가 단기 정도라면 단기일까.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개파락 이후에 쭉 들어올린 흐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들어올리기도 했겠지만은 일단 공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시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굉장히 뭐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외적인 어떤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이 됐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도 두 가지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프로그램 쪽에 이제 하나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섹터 자체가 운영사에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들어오는 자금은 2차 전지주를 사겠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캠트로스도 2차 전지주로 분류를 해서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물량도 일부 있고요. 그런 자금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 영향보다는 자체적인 그 수급 범위 기준이 설정이 되죠. 그래서 액티브 쪽, 그러니까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진입이 됐다, 빠르게 나가고 뭐 이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늘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에 따라서 아까 30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린 거고, 지금 이제 15만 6천 주로 한 15만 주 차익 실현하니까 주가 또 밀리는 거고, 수급 논리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캠트로스의 두 번째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이제 섹터 형성된 거하고, 성향 자체가 이제 액티브 쪽.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자금 자체의 규모를 우리가 크게 설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자금을 우리는 모집을 해서 그 모집된 자금 만큼만 수익률 목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 쪽의 지수를 설정하는 부분에 자금이 유입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짧게 끊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캠트로스뿐만 아니라 이제 CIS 같은 경우에도 뭐 그 CIS의 한투 쪽의 영향력이 좀 큰데, 모건 스탠리는 이제 뭐 100만 단위 이상의 매수를 잡아갔던 쪽이고, 한국투자증권 쪽에 이제 영향력이 큰데, 그 한국투자증권 쪽이 오늘도 매수를 들어왔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훅 나가면서 또 마이너스권까지, 그러니까 강세로 전환됐다가 마이너스권까지 또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러니까 한투 창구 동향과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전체적인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캠트로스도 뭐 프로그램 쪽을 이제 개장 초 프로그램 수급 보셨지만은 마이너스 뭐 몇만 주 기준에서 지금 플러스 10시 16분 기준에 플러스 22만 주까지 늘어나면서, 일단 10시 16분 기준이면 여기잖아요. 요 기준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서 또 치고 들어 올리기 시작한 거죠. 팡 치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 범위부터 이제 쭉 그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에서도 움직임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점까지 들어 올릴 때 그 과정 속에서 VI가 진행이 된 거죠. VI가 그렇게 되고 이제 VI 진행되고 요 고점까지 형성됐을 때 10시 45분 이후에 프로그램 쪽의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22만 주 정도에서 9만 주까지로 이렇게 축소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변동성들이 이런 데서 한 번씩 나온 거죠. 그 9만 8만 주 때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됐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고, 뭐 손바뀜이 됐든, 뭐 한 명이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손바뀜이 됐든 또 신규 편입이 됐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치고 올렸던 부분, 그러니까 요자락이 딱 15% 정도 될 거예요. 요자락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5,000원대 전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들여다봤던 게 15,000원대 초반 정도 됩니다. 15,000원 전후 초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락의 기준이면은 말 그대로 15% 수준의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10시 반 기준, 뭐 또 11시 정도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이 이제 22만 주가 아니라, 뭐, 여기까지는 밀렸었네요. 그죠? 뭐 9만 주대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지들, 이 수급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 11시 전후로 볼까요? 11시 전후 기준은 이제 9만 주까지 미끄러졌던 게 다시 이제 20만 주. 그리고 30만 주. 그렇게 되면서 재차 움직였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사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보면은 누구를 꼭 집어서 뭐 얘기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거 끝내줘요, 좋아요, 변동성 나왔어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30만 주를 사실 수 있는 분들도 방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11시 20분 기준에 이제 요 오버슈팅이 또 나왔는데 2차 1분봉 기준으로 볼까요? 1분봉 기준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차 VI가 이제 10시 요때란 말이에요. 이때 빵 치고 들어 올리니까 이때 10시 14분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20만 주 매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 흥분해서 촥 들어오는 사이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절반 정도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 4분 기준 요런 기준에 한 단계 더 매수 강도를 주고 나서 11시 4분 요럴 때잖아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매수 강도를 주고 나서 VI 진입이 되는 그 흐름이 연동이 된 거죠. 이때 이제 30만 주까지 들어온 거죠. 30만 주 때. 그 이제 30만 주 때까지 물량이 들어오면서 2차 VI 그리고 저것을 보고 이제 흥분한 개인들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들여다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제 차익 실현 기준을 잡았죠. 어제 차익 실현 기준을 잡고 그러고 나서 전량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로 볼까요? 11시 11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또 종가가 차익 실현 14,000원 또 13,600원 이런 기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한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초가가 12,7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차익 실현은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32만 2천 주까지 들어왔던 물량이 조금 전에 14만 주 때까지 그러니까 손바뀜이 될지 아니면 들어왔던 쪽이 차익 실현을 했을지 한 18만 주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좀 미끄러진 거죠. 그게 이제 조금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해석은 뭐 각자의 몫이 되는 거고요. 순식간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간 부분이 가격 기준은 이제 15,500원. 근데 요 가격대 물량을 뭐 얼마나 편입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 뭐 여기서 매매를 하면 이제 물량들이 뭐 10만 주, 20만 주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원활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장이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뭐 개별 매매 기준이 아닌 문자 사인까지 얼마 전에 문자 사인이 나가서 편입의 기준이 잡혀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는데 다만 이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또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시더라도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충분히 5분봉만 놓고 보셔도 대처가 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5분봉만 놓고 보셔도. 그래서 그런 기준점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갔다 다시 2%대 강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도 좀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기준점들 확인해서 대처를 하시면은 그러면 들여다보실 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30분봉부터 볼까요? 30분봉.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이제 뭐 9월 초순에 크게 형성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거래가 이제 그 전일 같은 경우에 안 터졌다면 움직임이 지금까지도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 10분봉으로 보실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요렇게. 그래서 이평선 부분은 일단은 좀 빼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정신없으니까 이평선 빼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더 가나요? 그럼 나도 몰라요. 지금 13만 주까지 뭐 한 20만 주 가까이 차익 실이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더 갈까요? 물어보면은 더 갑니다 하면 뻥쟁이가 되는 거고. 왜냐면 공시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실적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종목은 아니죠. 일단은 어찌됐건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성장성이 부각된 그런 흐름이 되죠. 지금은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도 꺾여진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봉 기준에서 10분봉 놓고 보시면서 저 거래량 부분이 형성되는 기준에서의 변동성 그리고 5분봉 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 일단 그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우리 기준에서 이제 12,000원대 12,000원 12,000원 12,500원 12,000원 5거래일 고점이 11,400원이네요. 그러면 이제 저점이 12,000원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차익 실현을 했고 오늘 뭐 재공략 하신 분들 또 꼬리 달고 감사하는 거 어제 고점 뭐 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고가 대비해서 이제 두 번의 VI가 들어갔기 때문에 2% 4% 또 마지노선 15,300원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 혹은
신규 편입 혹은이 아니라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고,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서는 만약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면 아직은 오전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사실 굉장히 먼 지점이 2분의 1까지 빌리면 이거는 뭐 좀 그렇죠. 3분의 1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15% 기준까지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아니야, 난 좀 더 볼 거야. 뭐 변동성 크니까 훅 하고 밀렸어. 저기까지 밀리면 나는 저기서 편입하겠다. 이건 아니죠. 저기서 편입하겠다가 아니라 저 자리까지 밀렸는데 다시 거래를 터뜨리고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라는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안에서 지금 그 시황 부분을 크게 언급을 안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에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뭐 국회 청문회 국회 발언 뭐 이런 기준에서 자, 너희들 10월 28일까지 한번 해봐 그렇게. 지금 부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연장을 안 해주면 그러면 큰일 나. 자금 경색 와. 이제 다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한 어조에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또 거기에 이제 헝단은 이제 다 끝난 건데 거기에서 이제 또 뭐 어찌됐건 또 한 번에 기준 뭐 여러 가지 요인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라는 거고. 또 켄트로스 기준의 이제 5분봉 기준의 흐름에서 사실상은 요 기준에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는 15,000원 그 공방일 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이제 15%까지 따라붙는 심리적인 면이냐 요 정도 범위가 아니고서는 거래가 수반될 때 들어가는 범위는 요 기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미 이 앞전 고점을 이제 넘기는 흐름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을 잘 활용해서 요 기준에서 그 잡아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거고요. 프로그램 활용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잠시 캠트로스하고 팜스토리 기준 잡았을 때 팜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 캠트로스는 원래 우리가 봤었고 요 기준에 이제 고자락이 여기 위치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따라붙는다면 이제 이 그 프로그램 쪽과 그리고 15% 등락 범위에 15,000원 15,250원까지는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재차 움직임이 나오는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15,000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15,250원까지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14,500원이 절반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멀긴 한데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 부분이 되겠죠. 한번 다 해먹고 이제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면은 머리 아픈 거예요. 개장 초에 시에서 다 해먹고 나간 다음에 글쎄 이제 한 20만 주 이상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형성돼 있는데 그 수급이 한 단계 더 들어오면 모를까. 어제 이제 모건 스탠레에서 한 10만 주 정도는 매도를 했는데 그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기울기가 급격히 바뀌려면은 이 영선 위입니다. 세 가지인데 꺾임과 기울기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빨간 색깔선 시그널 소나가 꺾여지면 되는 거고 시그널선 위쪽으로 이제 올라타면은 그럼 세 가지 다 이제 완벽하게 매수 시그널이 되는 거죠. 지금의 기준은 영선 위에 있고 꺾이는 모습만 나와도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매매가 말 그대로 월등하신 분들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봉, 5분봉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뭐 지금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드린다는 것보다는 복귀 정도 보시고 장중에 이제 만약에 들여다보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이걸 매매 사인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이 거래가 이제 터질 때 기준의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대처를 한 거였다라는 기준점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이후의 흐름의 기준에서의 지금 뭐 2차 전지주들이 7월 말부터 해서 누가 불을 지폈어요? 사실은 에코프로 삼형제가 불을 지핀 거고, 거기에 이제 LNF가 정점에서 한번 또 터트려 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날 조심스러운 거는 주력주 위주로 가지고 계시고 또 수익 종목 위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날 기준에서 이거 대박 나셨죠?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이런 종목군 기준에서 그럼 그것에 대한 특히 또 이제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솔직히 좀
커진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좀 차분하게 이제 대처를 하면서 이런 종목군들도 좀 있다.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기준을 잡자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캠트로스 뭐 성공되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전혀 없는 종목도 아니고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수익 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일단은 신뢰됩니다.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안 되고, 국전약품도 좋습니다만 이제 투자 경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요한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어찌됐건 지금 장의 변동성을 누리시기보다는 개장 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예를 든다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또 대주전자재료도 질문 주셨는데,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이 개선되는 모양새가 있는, 그리고 앞전 고점 103,600원 뚫고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라든가, LG 머티리얼즈의 추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요날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기준.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다시 이제 약보합인데, 이쪽도 공격적으로 나오던 프로그램이 좀 축소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뭐 어제 수급범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롯데정밀화학도 또 OCI도 들여다볼 위치, 특히 이제 아난티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장중 내내 좀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